요즘 깜빡하시는 거 보면 심각한데요? 혼자 관리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긴?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니 재산 관리를 내가 해주겠다는 거지. 내가 언제 그런 여기에 다 동의를... 동의가 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녕하세요. 저는 강효주입니다. 올해로 65이 되었고요. 이 바닷가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 지 20해가 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남편과 함께 작은 민박집을 시작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흘렀네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혼자 이 집을 지켜왔습니다. 힘들지 않았냐고요? 그럼요, 힘들었죠. 하지만 손님들이 편히 쉬다 가시는 모습을 보면 그것만으로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바람이 제법 불어왔습니다. 이 동네 바람은 참 신기해요. 계절마다 다른 소리를 내거든요. 봄바람은 상냥하고, 여름바람은 시원하고, 가을바람은 쓸쓸하고, 겨울바람은 매섭죠. 오늘 바람은 가을이 깊어가는 걸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아침 6시, 저는 언제나처럼 마당을 쓸었습니다. 낙엽이 제법 쌓여 있더군요. 빗자루질을 하다 보니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어요. 이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제 일상입니다. 평범하지만 감사한 일상이죠. 게스트하우스에는 지금 두 팀의 손님이 묵고 계십니다. 한 분은 매년 가을마다 오시는 단골 화가님이고 다른 한 팀은 신혼여행을 온 젊은 부부였어요. 아침 식사 준비를 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오늘 메뉴를 떠올렸습니다. 된장찌개에 생선구이, 그리고 김치와 나물 몇 가지면 충분하겠더군요. 식탁을 차리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 누구세요? 여주야, 나야.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박경수였어요. 제 30년 지기 친구죠. 경수는 한때 이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했었는데 10년 전쯤 서울로 올라가더니 소식이 뜸했습니다. 가끔 전화로 안부는 나눴지만 직접 만난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경수야,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갑자기 이 동네 생각이 나서 그냥 왔어. 여주 너 보고 싶기도 하고. 경수는 예전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반가웠어요. 세월이 흘렀어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 식사는 했어? 같이 먹자. 마침 아침 준비했어. 그래, 고맙네. 여주 내 집밥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 경수는 자연스럽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릇을 하나 더 꺼내 밥을 담았어요. 오랜만에 옛 친구와 함께하는 식사라 마음이 푸근해졌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경수는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서울에서 부동산 투자 컨설팅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법 잘 되는 것 같더군요. 옷차림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말투에도 여유가 느껴졌어요. 요즘 시대엔 부동산이 최고야. 제대로만 알면 돈 벌기 어렵지 않거든. 경수의 말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쪽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 게스트하우스 하나만 잘 운영하면 그걸로 충분했죠. 그때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딸 시온이었어요. 시온은 프리랜서 브랜딩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남편 재민이는 요리 프로그램에도 나온 적 있는 셰프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민이가 운영하는 작은 레스토랑이 꽤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좀 어려운가 봅니다. 엄마, 아침 먹어요. 시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죠. 시온아. 여기 경수 삼촌 오셨어. 인사해. 안녕하세요, 삼촌. 시온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미소는 억지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미소가 신경 쓰였어요.
요즘 시온이 뭔가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시온이 완전 어른 다 됐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한 5년쯤 됐을 거예요. 그렇게 됐나? 시간 참 빠르다. 경수는 시온을 보며 반갑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시온은 여전히 어색해 보였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말이 없었죠. 시온아, 요즘 일은 어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온은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그냥 그래요, 엄마. 그냥 그렇다는 게 무슨 소리야. 프로젝트는 잘 들어오고 있어? 요즘은 좀 일이 많지 않아요. 시온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프리랜서라는 게 일이 없으면 수입도 없는 거니까요. 그럼 재민이 레스토랑은? 그것도 요즘 장사가 예전 같지 않대요. 시온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묻지 못했어요. 딸의 표정이 너무 지쳐 보였거든요. 경수가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말을 걸었습니다. 시온 씨, 그러면 혹시 새로운 일거리 필요하세요? 제가 요즘 디자인 외주 구하는 업체를 좀 아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시온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정말요? 그럼 정말 감사하죠. 물론이죠. 우리 여주 딸인데 당연히 도와줘야죠. 경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오랜 친구가 딸을 도와준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친절한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요. 바람은 계속 불고 있었고 저는 그저 따뜻한 아침을 보내고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점심때쯤 경수는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겠다며 나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시온과 단둘이 남았어요. 엄마, 걱정 끼쳐드려서 미안해요. 시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시온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무슨 소리야? 힘들면 엄마한테 말해. 같이 해결하면 되잖아. 엄마도 혼자 이 집 운영하시느라 힘드신데 제가 어떻게 더 짐을 지워요. 짐이라니. 내가 내 딸인데 무슨 짐이야.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온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시온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답답했지만 억지로 물을 수는 없었어요. 딸도 이제 어른이니까요. 그날 저녁 경수가 돌아왔을 때 그는 제게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여주야, 이 게스트하우스 정말 좋더라. 위치도 좋고 바다도 보이고 혹시 나중에 크게 확장할 생각 없어? 확장? 이 정도면 충분한데. 아니야, 여주 너 모르는 소리. 요즘 이런 위치에 제대로 된 펜션이나 리조트 있으면 대박이거든. 투자만 좀 받으면 몇 배는 키울 수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이대로가 좋아. 경수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래, 알았어 하고 넘어갔죠.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떠올렸어요. 반가운 친구도 만났고 딸의 어려움도 알게 됐죠. 그리고 경수의 제안도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바람 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늘따라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외주 계약서라고 불린 종이. 경수가 다녀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날 오후 시온에게 전화가 왔어요. 경수였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거실에 있던 시온의 목소리가 들렸죠. 네, 삼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온의 목소리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밝은 톤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난 시온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경수 삼촌이 일 소개해 주셨대요. 브랜딩 디자인 프로젝트래요. 그래, 다행이네. 금액은 괜찮아? 엄청 큰 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으로선 필요한 돈이에요. 시호는 웃었지만 그 웃음이 온전히 기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억지로 짓는 미소 같았어요. 저는 그게 신경 쓰였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생긴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으니까요. 이틀 뒤 경수가 다시 집에 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시온아, 계약서 가져왔어. 한번 확인해봐. 경수는 봉투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브랜딩 디자인 프로젝트 외주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얼핏 보기에는 평범한 프리랜서 계약서처럼 보였습니다. 시온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첫 페이지에는 프로젝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로고 디자인과 브랜드 아이덴티티 작업이었죠. 두 번째 페이지에는 금액과 일정이 명시돼 있었고요. 삼촌, 이거 금액이. 작지? 미안해. 근데 이게 시작이야. 이 업체가 괜찮으면 다음에 더 큰 프로젝트도 맡길 수 있대. 경수의 설명에 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계약서 내용이 궁금했어요. 하지만 제가 끼어들 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시호는 세 번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일반적인 외주 계약 조항들이 나열돼 있었어요. 저작권, 납품 일정, 수정 횟수 같은 것들이었죠. 시호는 익숙한 듯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문구들이 있었어요. 시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계약은 의뢰인의 사업 관련 재정 권한 위임에 준하는 보조적 책임 조항을 포함하며 계약자는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간의 권리 이전 및 부동산 관련 보증 책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시호는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나 의미가 선뜻 와닿지 않았어요. 법률 용어처럼 보이는 단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삼촌, 이 부분은 무슨 뜻이에요? 시온이 경수를 올려다봤습니다. 경수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거 그냥 형식적인 문구야. 프리랜서 계약서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 혹시 모를 법적 문제 대비용이지. 그래도 이 부동산 관련 보증 책임이라는 게 시온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실제로는 아무 의미 없어. 그냥 변호사들이 만들어 놓은 틀이야. 나도 처음엔 이상하게 봤는데 알고 보니 다 비슷하더라고. 경수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습니다. 마치 이런 일을 수없이 겪어본 사람처럼 말이죠. 시호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 내용이 신경 쓰였어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왠지 복잡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온의 남편 재민이 들어왔어요. 재민은 오늘도 레스토랑에서 돌아오는 길인지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왔어요. 재민은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온이 들고 있는 서류를 봤어요. 그게 뭐야? 경수 삼촌이 소개해 주신 일 계약서예요. 시온은 재민에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재민은 빠르게 훑어봤어요.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까지요. 금액이 좀 작네. 재민의 첫 마디였습니다. 시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근데 지금은 이것도 필요해요. 재민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마지막 페이지를 봤어요. 이 부분은 뭐야? 재민도 같은 문구를 가리켰습니다. 경수가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아,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형식적인 조항이에요. 프리랜서 계약서에 흔히 들어가는 거라서요. 재미는 경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류를 봤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시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요? 재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시온에게 돌려줬어요. 이거 해. 너도 경력이 필요하잖아. 계약서 다 비슷해. 나도 레스토랑 할 때 별의별 계약서 다 봤어. 재민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서류를 보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죠. 시온은 남편을 보다가 다시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저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온아.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시온이 저를 봤어요. 괜찮아? 네, 엄마. 괜찮아요. 시온은 웃으려 했지만 입가만 살짝 움직였습니다. 진짜 웃음은 아니었어요. 경수가 말했습니다. 시온 씨,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 업체 믿을만해요. 제가 직접 아는 곳이거든요. 시온은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마지막 장에 있는 서명란을 봤어요. 서명란 옆에는 날짜를 적는 칸이 있었죠. 시온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펜 끝이 서류 위에서 떨렸어요. 그러나 결국 시온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시온 씨, 왜요? 경수가 물었습니다. 시온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류를 다시 읽기 시작했죠. 재민이 눈을 떴습니다. 왜 안 해? 고민할 시간이 어디 있어. 우리 상황 내가 더 잘 알잖아. 재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시온은 남편을 봤어요. 재민의 눈에는 조급함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근데 이 조항이 정말. 시온아, 제발. 지금 그런 거 따질 때야? 재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재민이 이렇게 큰 소리 내는 걸 처음 봤거든요. 시온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펜을 들었어요. 이번엔 망설임 없이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강시온. 세 글자가 서류 위에 새겨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죠. 경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시온 씨.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낮에 본 그 서류가 자꾸 생각났어요. 특히 시온이 서명하기 전 떨던 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따라 그 소리가 유난히 불길하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시온은 일찍 일어나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디자인 작업을 시작하려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아침을 준비하면서 시온을 지켜봤습니다. 시온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창백해 보였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잔 게 분명했습니다. 시온아, 아침 먹어. 네, 엄마. 잠깐만요. 시온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탁에 밥을 차렸어요. 하지만 시온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온아. 제가 다시 불렀습니다. 그제야 시온이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저 식욕이 없어요. 그래도 먹어야지. 일하려면 기운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시온은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았어요. 밥을 떠먹으면서도 시온의 눈은 계속 노트북 쪽을 향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제 그 계약서 말인데. 시온의 손이 멈췄습니다. 네. 혹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 시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요, 엄마? 그냥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시온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경수 삼촌이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재민이도 괜찮대요. 그래도 엄마 제발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시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딸을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오후 경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온 전화였어요. 여주야, 시온이 계약 잘했어. 고마워. 응. 근데 경수야. 왜? 그 계약서 말인데 혹시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경수는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시온이한테 나쁜 일 시키겠어?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시온이 계약서에 서명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온은 디자인 작업에 매달렸어요. 밤낮 없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죠. 저는 시온이 걱정됐지만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을 테니까요. 경수는 그 사이 자주 집에 들렀습니다. 처음엔 시온의 작업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며 왔어요. 그런데 점점 저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여주야, 너 이 집 명의가 내 이름으로 돼 있지? 어느 날 경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남편이 세상 떠나고 나서 다 제 이름으로 정리했어. 혹시 유언장이나 그런 건 써놨어? 아니, 그런 건 아직. 왜? 경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요즘엔 다들 미리미리 정리해 두더라고. 나중에 자식들 문제 생기지 말라고.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 시온이 하나뿐인데 뭐가 문제겠어. 나중에 다 시온이한테 가는 거지. 그래도 서류상으로 정리해두면 좋지 않겠어? 요즘 법이 복잡하잖아. 경수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아는 법무사 있어. 소개해 줄까? 그래 줄래? 고마워. 경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여전히 친근해 보였어요. 며칠 뒤 경수가 법무사와 함께 왔습니다. 중년의 남자였는데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도 인사를 받았어요. 우리는 거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경수 씨가 말씀하시길 재산 정리를 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그냥 간단하게요. 나중에 딸한테 문제없이 넘어가게요.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럼 몇 가지 서류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글자가 너무 작았어요. 돋보기를 꺼내 읽기 시작했죠. 이게 뭐예요? 재산 목록 확인서입니다. 부동산이 게스트하우스 하나 맞으시죠? 네. 그럼 여기 확인란에 체크해 주시고요. 저는 체크했습니다. 법무사는 다음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건 가족관계 확인서고요. 이건 재정관리 동의서입니다. 재정관리 동의서요? 네, 만약 본인이 건강상 문제로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한 거예요. 요즘 다들 작성하십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꼭 필요한가요? 경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여주야, 그냥 만약을 대비한 거야. 나이 들면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 미리 준비해두면 나중에 시온이가 편하고. 저는 시온을 생각했습니다. 딸이 힘든 걸 알기에 제가 미리 정리해두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알겠어요. 저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법무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인감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저는 서랍에서 인감 도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세상 떠나고 난 뒤로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도장이었어요. 법무사가 가리키는 곳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나, 둘, 셋. 세 군데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법무사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챙겼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처리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법무사는 경수와 함께 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이 나간 뒤에도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경수를 믿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저는 주민센터에 갈 일이 있었어요. 게스트하우스 운영 신고 갱신 때문이었죠. 주민센터 직원에게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강여주 씨 맞으시죠? 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상하네요. 뭐가요? 여기 보시면 후견 개시 신청이 올라가 있는데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후견이요? 그게 뭔데요? 성년후 견제도요. 본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 후견인이 대신 결정하는 제도인데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요? 누가 그런 신청을요? 직원은 다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후견인으로 신청된 분은 박경수 씨네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경수라니요. 제 30년 지기 친구가 제 후견인으로 신청을 했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은 당황한 표로 말했어요. 여기 보시면 신청 날짜가 나와 있고요. 관련 서류도 첨부돼 있습니다. 재정관리 동의서와 가족 동의서도 함께요. 가족 동의서요? 네, 따님이신 강시온 씨 서명이 있네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시온이 동의를 했다고요? 아니, 시온이 그런 걸 알았을 리 없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그런 거 동의한 적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본인 서명과 인감이 찍혀 있는데요. 직원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제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며칠 전 법무사가 왔을 때 찍은 그 도장이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를 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속은 거예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일단 법원에 이해 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면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저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경수가 저를 속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겨우 집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시온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시온이 물었습니다. 저는 시온을 봤어요. 딸의 얼굴이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시온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온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시온아, 너 후견인 동의서에 서명했어? 시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주민센터에서 들었어. 내 서명이 있다고. 가족 동의서에. 시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그럼 이게 뭐야? 저는 주민센터에서 받아온 서류 사본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시온의 서명이 있었어요. 시온은 서류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서명은 제가 쓴 게 맞긴 한데, 그럼 동의한 거잖아.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시온은 당황해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저 이게 이런 용도인 줄 몰랐어요. 이건 제가 며칠 전에 경수 삼촌한테 받은 디자인 계약서 서명이에요. 디자인 계약서?
네, 외주 프로젝트 계약서요. 근데 이게 어떻게 후견인 동의서가. 시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도 비로소 이해했어요. 경수가 시온의 서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겁니다. 이게 사기잖아. 시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경수가 우릴 속인 거야.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재민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재민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가 긴장한 듯 보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재민이 물었습니다. 시온은 재민에게 서류를 보여줬어요. 당신, 이것 좀 봐요. 경수 삼촌이 우리를 속였어요. 재민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재민의 표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재민의 얼굴에서 놀람이나 분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표이였어요. 재민아, 너 이거 알고 있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시온이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 시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민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재민아, 설마 너도. 어머님, 저희가 너무 힘들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레스토랑도 망하고 더 이상 방법이 없었어요.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속인 거야? 경수랑 짜고? 시온이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재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수 형이 방법을 알려줬어요. 어머님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사업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자고요. 그러려면 후견인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고. 그게 사기잖아. 시온이 소리쳤습니다. 재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 친구와 사위가 짜고 저를 속인 겁니다. 제 집을, 제 재산을 빼앗으려고요. 나가.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나가라고.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재민은 결국 집을 나갔어요. 시온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분노와 배신감이 소용돌이쳤어요. 그날 밤 저는 홀로 마당에 섰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어요. 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30년 믿었던 친구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사위마저 그 계획에 가담했고요. 저는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세상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어요. 어둠 속에서 저는 혼자였습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둔한 거라며.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힘들었죠.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경수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경수야, 나야. 아, 여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너무 평온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지금 어디야? 만나야겠어. 왜? 무슨 일 있어? 있어. 꼭 만나야 해. 그래. 그럼 내 집으로 갈게. 1시간 뒤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시온은 2층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젯밤부터 문을 잠그고 들어가 있었어요. 재민은 새벽에 짐을 싸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시온이 쫓아냈다고 하더군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렀어요. 시계를 볼 때마다
겨우 몇 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경수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어요. 오히려 환하게 웃고 있었죠. 여주야 왔어. 경수는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급하게 부른 거야? 경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사본을 꺼냈어요. 주민센터에서 받아온 그 서류였습니다. 이게 뭐야? 서류를 경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경수는 서류를 집어들고 훑어봤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거 처리 빠르게 됐네. 경수야, 이게 무슨 말이야? 왜 내 이름이 후견인으로 올라가 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수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여주야, 놀랐지? 근데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라고? 응. 너 요즘 깜빡하잖아. 경수의 말에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언제 깜빡해? 여주야, 솔직히 말해봐. 손님 예약 잊어버린 적 있잖아. 지난달에도 그랬고, 그건 한두 번이었어. 실수였고, 실수가 잦아지면 문제가 되는 거야.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어. 부끄러워할 일 아니야. 경수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더 모욕적으로 느껴졌어요. 경수야, 나 아직 정신 멀쩡해. 내가 동의도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동의했잖아. 여기 내 서명이랑 도장 다 있어. 경수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건 내가 법무사 데려와서 다른 얘기하길래. 여주야, 내가 뭐라고 했어? 재산 정리라고 했잖아. 그게 이거야. 내가 제대로 안 들은 거지. 경수의 말투가 조금씩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후견인이라니. 나를 무능력자 취급하는 거잖아. 무능력자라니. 그런 말하지 마. 그냥 도와주는 거야. 내가 대신 관리해주면 너도 편하고. 내가 왜 편해? 내 재산인데 내가 관리 못할 이유가 뭐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경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여주야, 흥분하지 마. 이러니까 더 문제야.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재민이 들어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재민아, 너 왜 여기 와? 재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경수 옆에 앉았어요. 둘의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요. 어머니, 재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도와? 무슨 도움? 서류는 이미 처리된 상황입니다. 법원 승인도 곧 날 거예요. 재민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재민아, 너 정말 이러는 거야? 내가 시온이 남편이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살아야 해요. 빚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나한테 손대는 거야? 내 집을, 내 재산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돌렸어요.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경수가 말했습니다. 여주야, 이렇게 생각해. 어차피 나중엔 다 시온이한테 가는 거잖아. 지금 도와주면 되는 거야. 도와주는 게 이런 식이야? 날 속이고 사기치는 게? 사기라니. 여주야, 말 좀 가려서 해. 우리가 너한테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도와주려는 거라고. 경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봤어요. 30년을 알아온 친구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경수야, 넌 내 친구잖아. 우리 얼마나 오래 알고 지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러는 거야. 친구니까 도와주는 거지. 이게 도움이야?
날 무능력자로 만드는 게 여주야, 내가 틀린 게 아니야. 그냥 좀 둔한 거지. 경수의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둔하다고요. 제가 둔하다고요. 뭐라고? 사실이잖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너 모르잖아. 법 같은 것도 복잡하고 내가 혼자 다 처리하기엔 벅차. 경수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어요. 나가. 제가 말했습니다. 여주야. 나가라고. 둘 다 나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수와 재민은 서로를 봤어요. 그러고는 일어났습니다. 여주야, 나중에 생각 정리되면 연락해. 우리가 나쁜 사람들 아니야. 경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집을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죠.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30년 믿었던 친구가 저를 둔하다고 했어요. 무능력하다고 했죠.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제 모든 걸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사위까지요. 제가 믿었던 사위가 그 계획에 동참했어요.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온이 내려왔어요. 시온은 제 옆에 앉아 저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시온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온도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 제가 변호사 알아볼게요. 이거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시온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저도 알았습니다. 쉽지 않다는 걸요.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경수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둔하다는 그 말이요. 저는 정말 둔한 걸까요? 친구를 믿은 게 잘못인가요? 법무사가 준 서류에 서명한 게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속인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저는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65의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하다니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모욕을 받아야 하다니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어요.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어요.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고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야. 작은 목소리였지만 단단했습니다. 다시 일어설 거야. 꼭 되찾을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의지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경수도 재민도 그 누구도 저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거울 속 제 눈을 계속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결기가 차올랐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힘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일어설 시간입니다. 어둠을 뚫고 나갈 시간이에요. 새벽 4시 저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주민센터에서 받아온 사본들이었죠. 저는 하나하나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작은 글씨들을 들여다봤어요. 돋보기를 써도 잘 보이지 않는 문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눈이 침침했지만 계속 읽었어요. 그러다 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브랜딩 디자인 프로젝트 외주 계약서. 시온이 서명한 그 계약서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는 평범했습니다. 프로젝트 내용과 금액이 적혀 있었죠. 두 번째 페이지도 일반적인 조항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가 문제였어요. 본 계약은 의뢰인의 사업 관련 재정 권한 위임에 준하는 보조적 책임 조항을 포함하며 저는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이 조항은 디자인 계약과 전혀 관계없었습니다. 재정 권한, 부동산 보증, 후견 책임, 이런 단어들이 섞여 있었어요. 시온의 서명이 마지막 줄에 있었습니다. 강시온이라는 세 글자가 또렷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온이가 날 속였나?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시온이 그럴 리 없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조항들을 하나씩 뜯어봤어요. 법률 용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프리랜서가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읽고 또 읽어야 겨우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시온은 분명 몰랐을 거예요.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누구세요? 나야, 여주야. 목소리를 알아봤습니다. 윤미정 할머니였어요. 제 오랜 친구죠. 경수와는 달리 진짜 친구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미정 언니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보온병을 들고 있었죠. 이 새벽에 불 켜져 있길래 왔어. 뭐 하고 있었어? 언니 들어와요. 미정 언니는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을 봤어요. 이게 다 뭐야? 경수가 날 속였어요. 후견인 신청을 했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 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뭐라고? 경수가? 네. 시온이 서명도 이용했어요. 저는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미정 언니는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읽던 미정 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주야, 이거 시온이가 서명했다고? 네. 시온이가 이 내용 알고 서명했을 것 같아? 미정 언니의 질문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 애가 어떻게 이런 걸 알겠니? 누가 속인 거지? 미정 언니의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맞아요. 시온이 어떻게 알겠어요? 여주야, 시온이는 디자인 계약서라고 생각했을 거야. 이 조항들이 뭔지도 몰랐겠지. 저는 다시 서류를 봤습니다. 조항들을 하나씩 읽었어요. 재정 권한 위임, 부동산 관련 보증 책임, 제3자 간의 권리 이전. 이런 단어들을 프리랜서가 알 리 없었습니다.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시온이는 오죽했겠어요. 저는 시온의 서명을 다시 봤습니다. 글씨체가 평소와 같았어요. 떨림도 없었죠. 시온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이런 조작 못해. 경수 혼자서도 안 돼. 누가 도왔을 거야. 미정 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무사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재민도요. 전문가와 악인이 공모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정 언니는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시온이 탓하지 마. 그 애도 피해자야.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딸을 오해할 뻔했어요. 시온이 저를 배신했다고 생각할 뻔했죠. 저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시온의 서명이 느껴졌어요. 미안해, 시온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온은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그저 일이 필요해서 서명했을 뿐이었죠.
저는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문득 옛날 일이 떠올랐습니다. 시온이 어렸을 때예요. 초등학교 3학년쯤이었을 거예요. 어느 날 시온이 울면서 집에 왔었죠. 친구가 시온의 지우개를 가져갔다고 했어요. 저는 처음엔 시온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거 아니야?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친구가 가져간 거였어요. 그때 시온의 눈물 어린 얼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엄마는 날 안 믿어? 그 말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었죠. 저는 시온에게 사과했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또 딸을 의심할 뻔했어요. 언니, 저 이제 알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미정 언니가 저를 봤어요. 시온이는 잘못이 없어요. 이용당했을 뿐이에요. 그래, 맞아. 저도 이용당했고요. 우리 둘 다 속은 거예요. 제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미정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싸울 거예요. 끝까지요. 저는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미정 언니를 똑바로 봤어요. 제가 포기하면 시온이까지 망가져요. 그럴 순 없어요. 밖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새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시작할 때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제 것을 되찾을 때예요. 미정 언니와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수와 재민의 대화를 녹음해야 했어요. 증거가 필요했죠. 서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한 말이 필요했어요. 여주야, 내가 옛날에 쓰던 녹음기 있어. 가져올까? 미정 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탁해요, 언니. 미정 언니는 1시간 뒤에 돌아왔습니다. 손에 작은 녹음기를 들고 있었어요. 오래된 기기였지만 작동은 잘 됐습니다. 이거 어디다 둘 거야? 거실 소파 밑에 숨겨둘게요. 경수가 자주 거기 앉거든요. 저는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어요. 소파 밑에 두면 눈에 띄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경수를 부를 거야? 전화할게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수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경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수야, 나야. 여주? 무슨 일이야? 만나서 얘기해야겠어. 너 말이 맞는 것 같아. 제 목소리를 최대한 지친 듯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수가 믿어야 했어요. 정말? 그럼 지금 갈게. 응, 와. 기다릴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정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잘할 수 있어. 침착하게. 네, 언니. 저는 녹음기를 거실 소파 밑에 숨겼습니다. 쿠션으로 가렸어요. 완벽했습니다. 30분 뒤 경수가 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재민도 함께였죠. 여주야, 왔어. 경수는 평소처럼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재민은 뒤따라 들어왔어요. 어서 와. 저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경수는 소파에 앉았어요. 재민은 그 옆에 앉았죠. 완벽한 위치였습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경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내가 서명한 것도 사실이고. 제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경수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래, 여주야. 현명한 판단이야.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 시온이는 모르게 해줘. 이 일에 시온이 연루되지 않게. 경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시온이는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고마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어요. 차 좀 가져올게. 기다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놓고 귀를 기울였어요. 거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진짜 됐네요. 재민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 시온이 사인했으니 문제 없다니까. 이제 법원 승인만 나면 끝이야. 경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외주 계약처럼 속이니 아주 쉽게 넘어가더라고요. 시온이도 여주 어머님도. 재민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 귀를 찔렀어요. 그래. 여주 집만 넘기면 바로 호텔 투자 들어간다. 우리 목도 제대로 챙길 수 있어. 경수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형, 근데 나중에 시온이가 알면. 알아도 어쩔 수 없지. 이미 처리된 일인데.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그렇긴 한데 좀 미안하긴 해요. 미안하긴 뭘. 우리도 살아야지. 내 빚 갚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잖아. 재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여주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 후견인 지정되면 나한테 전부 넘어오니까. 게스트하우스도요? 당연하지. 부동산 권한 다 내 거야. 팔든 담보로 잡든 내 마음이고. 경수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럼 시온이한테는 뭐라고 할 거예요? 어머니가 결정한 거라고 하지 뭐. 나이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그럼 믿을까요? 믿든 말든 상관없어.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그만이야.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부엌 싱크대를 붙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해야 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차를 준비했습니다. 찻잔을 쟁반에 올려놓고 거실로 갔어요. 여기.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경수와 재민은 자연스럽게 받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죠. 그럼 언제 서류 정리하면 돼? 제가 물었습니다. 경수는 찻잔을 들며 대답했어요. 다음 주쯤 법원 가면 될 것 같아. 내가 연락할게. 알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수는 차를 마시고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 갈게. 여주야, 잘 생각했어. 응. 두 사람은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소파 밑으로 손을 뻗었어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이 켜져 있었습니다. 완벽했어요.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경수와 재민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시온이 사인했으니 문제 없다니까. 외주 계약처럼 속이니 아주 쉽게 넘어가더라고요. 여주 집만 넘기면 바로 호텔 투자 들어간다. 모든 말이 녹음돼 있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꽉 쥐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30년 친구가 저를 이렇게 대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었어요. 그들의 계획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녹음기를 가슴에 안았어요. 이제 끝이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미정 언니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녹음 파일과 서류를 모두 가져갔어요. 변호사는 녹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확인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후견인 신청 취소할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소도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어요. 일주일 뒤 법원에서 경수와 재민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만만한 표로 와 있었어요. 여주야, 왔네. 경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변호사 옆에 섰죠.
저분은 누구세요? 재민이 물었습니다. 제 변호사입니다. 제 대답에 경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변호사? 왜? 후견인 신청 취소하려고요. 그리고 고소장도 제출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경수에게 내밀었습니다. 경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재민도 옆에서 같이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야? 경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한 말 다 녹음돼 있어요. 시온이 서명 이용한 것도, 호텔 투자 얘기도 다요. 제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경수는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말이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죠. 이건 불법 녹음이야. 경수가 소리쳤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 집에서 한 대화입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경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경수야.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경수가 저를 봤어요. 30년 친구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법정에 경수와 재민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경수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판세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저는 그들의 무너지는 표정을 지켜봤습니다. 슬펐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법원은 후견인 신청을 기각했어요. 경수와 재민의 사기 행각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아직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미정 언니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주야, 경수가 오늘 투자자 만난대. 투자자요? 응. 호텔 투자건 말이야. 바닷가 카페에서 최종 계약한다더라.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언니, 경찰한테 연락해야겠어요. 그래, 내가 같이 갈게. 저는 변호사와 경찰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어요. 경찰은 바로 출동하겠다고 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미정 언니, 변호사와 함께 바닷가 카페로 향했습니다. 경찰차도 뒤따라왔어요. 카페는 바다가 보이는 2층 건물이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파도가 보였어요. 날씨는 흐렸지만 파도는 잔잔했습니다. 저희는 1층에서 대기했습니다. 경찰이 먼저 상황을 파악하기로 했어요. 2층에 3명이 있습니다. 박경수, 윤재민, 그리고 정체불명의 남자 1명이요. 경찰관이 보고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올라가도 될까요? 네, 같이 가시죠. 저희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조용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2층 창가 자리에 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경수, 재민, 그리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경수가 중년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펜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고개를 돌렸어요. 경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여주? 여긴 왜? 경수야, 이제 그만해.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정 언니와 변호사, 그리고 경찰이 뒤따랐어요. 중년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 사람들이 사기꾼입니다. 저분이 서명하시면 안 돼요. 제 말에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경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여주야, 무슨 헛소리야. 헛소리가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요. 저는 변호사에게 눈짓했습니다. 변호사는 노트북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뭔데요? 재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한 대화예요. 변호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시온이 사인했으니 문제 없다니까. 외주 계약처럼 속이니 아주 쉽게 넘어가더라고요. 여주 집만 넘기면 바로 호텔 투자 들어간다. 경수와 재민의 목소리가 카페에 울려 퍼졌습니다. 중년 남자는 눈을 크게 떴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남자가 경수를 봤습니다. 경수는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말이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죠. 박경수 씨는 부동산 권한이 없습니다. 후견인 신청도 기각됐어요. 이 계약은 무효예요.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중년 남자는 서류를 집어들고 찢었어요. 사기꾼들, 나 고소할 겁니다. 남자는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카페에는 저희와 경수, 재민만 남았어요. 경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재민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경찰이 재민을 가로막았습니다. 재민은 멈춰섰어요. 경수 씨, 윤재민 씨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재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재민이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경찰이 재민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경수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경수야.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경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여주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빚이 너무 많았어. 사업도 망하고 방법이 없었다고. 경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를 내려다봤어요. 그래서 30년 친구를 속인 거야? 난 너 위해서 날 무능력자로 만들려던 게 날 위해서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경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경수야, 30년의 우정이 아니었어. 30년을 이용할 기회를 노렸던 거였지. 제 말에 경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여주야,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경수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끝이야.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경찰이 경수에게도 수갑을 채웠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차로 끌려갔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계속 밀려왔다 밀려갔어요.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미정 언니가 제 옆에 섰습니다. 힘들었지? 네, 언니. 잘했어. 용기 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슬프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온이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시온이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시온을 꽉 안았어요. 엄마, 고생했어요. 아니야, 시온아. 내가 더 힘들었지.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시온의 체온이 따뜻했어요. 엄마, 재민이랑은 이혼할 거예요. 시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시온의 등을 토닥였어요. 그래, 내 결정을 존중할게. 시온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시온도 상처받았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마당에 나가 별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었어요.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경수와 재민은 법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제 집과 재산도 지켰고요. 하지만 대가도 컸습니다. 30년 우정이 깨졌고 시온의 결혼도 끝났어요.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지킨 것이니까요. 별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해방감도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게스트하우스에 새 손님이 왔습니다. 젊은 부부였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손님들도 따라 웃었어요.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죠. 시온은 2층에서 새로운 디자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도 잘해낼 거라 믿었어요. 저도 다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를 했어요. 모든 게 예전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어요. 제가 달라졌습니다. 더 단단해졌고 더 현명해졌어요.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파도는 계속 밀려왔죠. 저도 계속 살아갈 겁니다. 이 바닷가에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요. 미정 언니가 오후에 들렀습니다. 여주야, 오늘 날씨 좋다. 그러게요, 언니. 우리는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이제 진짜 끝난 거지? 미정 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끝났어요. 다행이다.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겠네. 그럼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향긋한 냄새가 났어요. 세상은 정의가 통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고 힘들어도요.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 자신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제 판단을, 제 선택을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바람은 때로 거세지만 결국 지나갑니다. 그리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죠. 제 삶도 그럴 겁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수와 재민은 구속됐어요. 사기죄, 문서 위조죄, 그리고 강압죄까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죠.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수는 이미 여러 사람을 속여왔더군요. 저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재민도 빚 때문에 경수의 계획에 가담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저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수를 봤어요. 그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죠. 우리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경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에 시온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저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시온이 차를 끓여왔어요. 엄마. 시온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저는 시온을 봤어요. 시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그래? 엄마. 정말 미안해요. 시온이 소파에서 내려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온아, 왜 이래? 제가 멍청해서, 경수 삼촌 말을 믿어서. 시온이 흐느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제가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했어야 했는데, 조항들을 꼼꼼히 읽었어야 했는데. 시온아. 제가 시온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시온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정말이야. 전문가들도 속을 만큼 교묘하게 만든 거였어.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저는 시온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꽉 안아줬어요. 엄마도 속았잖아. 30년을 알고 지낸 친구한테. 시온이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위로의 눈물이었죠. 엄마, 난 정말 몰랐어요. 진짜, 알아. 다 알아.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시온의 울음이 점점 잦아들었어요. 시온아. 제가 시온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속아본 적 있어. 젊었을 때 말이야. 시온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배웠어.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뭘 조심해야 하는지. 저는 시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시는 못 속이게 할 거야. 너도 나도. 시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그날 이후 우리의 일상이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다시 평화로워졌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저는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어요. 조금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 괜찮아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손님들은 더 묻지 않았어요. 시온은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신중하게 계약서를 검토했어요. 변호사한테도 한 번 더 확인받았죠. 엄마, 이제 절대 안 속아요. 시온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마당에 나가 바닷바람을 맞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평화로운 소리였죠.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어요.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딱 좋은 온도였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삶을 내가 적는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제 말을 실어 날랐어요. 정말 그럴 겁니다.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아닌 저 자신이요. 미정 언니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주야, 아침 먹었어? 아직요, 언니. 그럼 같이 먹자. 내가 김치찌개 끓여왔어. 우리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온도 내려왔어요.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맛있겠다. 시온이 말했습니다. 저는 밥을 퍼서 시온에게 줬어요. 미정 언니는 찌개를 떠서 저희 그릇에 담아줬죠. 평범한 아침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았어요. 식사 후 저는 시온과 함께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모래사장을 걸었어요. 파도가 발끝을 적셨습니다. 시원했죠. 엄마. 시온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날 믿어줘서. 당연하지. 넌 내 딸인데. 우리는 손을 꽉 잡고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삶은 계속됩니다. 어려움도 오고 배신도 당하고 아픔도 느끼죠. 하지만 그 모든 걸 이겨내면 더 강해집니다. 저는 이제 알았어요. 진짜 강함이 뭔지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것. 속았을 때 배우는 것. 상처받았을 때 치유하는 것. 그게 진짜 강함입니다.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파도는 계속 밀려왔다 밀려갔어요. 저도 계속 살아갈 겁니다. 이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요. 희망을 품고 꿈을 꾸면서요. 시청자 여러분, 인생은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서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실은 언제나 빛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당신이 적는 겁니다. 저는 그걸 이제 압니다. 그리고 당신도 알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세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게 진짜 강함입니다. 속았을 때는 배우세요. 상처받았을 때는 치유하세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제나 빛을 보게 돼 있으니까요. 당신의 삶은 당신이 적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